출가자 감소와 탈종교화에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어려움까지 겹친 상황에서 조계종 종도들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17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불교계가 우리 사회 차별과 혐오를 뿌리 뽑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목탁 행진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인 불교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2020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개막돼 오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불교 명상의 세계적 고수들에게 온라인으로 명상을 직접 배워볼 수 있는 명상 웹 컨퍼런스가 마련됐고, 불교와 명상 관련 상품과 이벤트들을 온라인상의 가상 전시관에서 선보였습니다. 혼전이 거듭되고 있는 미 대선은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에 의해 창건된 서울 삼각산 흥천사가 올해 전법회관 개관과 함께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10년에 이르는 중창불사 기간 동안 효잔치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온 흥천사의 면모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출가자 감소와 탈종교화에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어려움까지 겹친 상황에서 조계종 종도들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17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를 이끌게 된 정문스님. 17대 종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자리에서 지금 종단은 매우 엄중한 의제 앞에 놓여 있다며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출가자 감소와 맞물린 탈종교화 현상, 여기에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까지. 이런 상황에서 종단의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책적 대안들을 적극 찾아내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심도 깊은 고민으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집행부와 중앙종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중앙종회는 종단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본연의 임무인 각종 입법 활동과 종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정문 스님에게 자리를 넘긴 17대 전반기 종회의장 범해 스님 역시 의원 스님들의 지혜와 경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의 정법이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회복하고 또 어떠한 대안으로 새로움을 창출할 것인지도 우리 앞에 놓인 숙제이기도 합니다. 중앙종회 수석 부의장은 삼선의 강림 스님, 차석 부의장은 만당 스님이 맡게 됐고 종회 사무처장은 우봉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이번 중앙종회 정기회에선 내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긴축 재정에 들어간 총무원은 17대 중앙종회의 후반기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위기 상황 속에서 맞이해야 할 2021년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고단함과 인내가 요구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 서로를 배려해야 하겠습니다. 조계종 종무행정감사를 위해 휴회한 중앙종회 정기회는 오는 12일 다시 열립니다. 회의에선 사찰 부동산 관리법 등의 미비한 종법들을 손질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과 함께 대종사와 명사법계 특별 전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새 의장단 선출과 함께 켜켜이 쌓인 시대적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불교계가 우리 사회 차별과 혐오를 뿌리 뽑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목탁 행진을 펼쳤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정치권, 시민단체는 어제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물을 깨워 맑게 만드는 범종과 목탁 소리를 듣고 정부와 정치권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오늘 행진에서 많은 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고통받고 차별받고 혐오받는 소수자의 염원을 담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발언하는 뜻을 담아 제작한 모형 범종 차량을 따라 행진했고 국회 정문에서 출발한 기도 행렬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거쳐 청와대 인근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불교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2020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온라인으로 개막돼 오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과 불광미디어가 공동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선 불교 명상의 세계적 고수들에게 온라인으로 명상을 직접 배워볼 수 있는 명상 웹 컨퍼런스가 오는 8일까지 진행됩니다. 행사 첫날에는 조계 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이 선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강연에 나섰고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 간화선수행, 해인사 국이란 명법 스님이 마음 치료에 대해 각각 강연했습니다. 직접 체험이 익숙하신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방식이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 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는 160여 개 불교문화 업체들이 참여해 불교와 명상 관련 상품과 이벤트들을 온라인상의 가상 전시관에서 선보였고 BBS 불교방송의 10만 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회도 온라인 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인가, 바이든의 새로운 미국인가, 혼전이 거듭되고 있는 미 대선은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매직 넘버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박빙의 승부로 혼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색이 짙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 소송과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미 대선은 연방 대법원 소송전으로 치러지게 될 전망입니다. 불복 사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서 혼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단 대통령의 자기 개인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말로는 아마 지지자들을 위안하고 예. 또 아직 심리적으로 정리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관심의 초점은 이번 미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이슈와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대중국 관계 등 미국과 관련된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한과 신속한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과정에서 악화된 관계와 재선 성공 후 적극성을 띠지 않을 경우 힘겨운 여정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 북한이 핵 능력을 감축하는 데 합의한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둬 향후 우리 정부의 역할에 따라 기조가 변화할 여지도 있는 상태입니다.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free zone. 또한 북핵 문제를 푸는 해법에 있어 걸림돌이 되어온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갈등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상 구도가 만들어질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 중국을 어떻게 프로세스에 개입시키느냐 여부, 그것도 앞으로 이제 새로운 행정부 특히 이제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북 정책을 두고 미국과 적극적인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 노선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감에 있어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 또한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조계종의 종합수행도량, 총림의 운영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구성된 조계종 중앙종의 총림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종회 전반기안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활동기간 연장을 종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 위원장인 선광스님이 사퇴하고 비총림 소속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안이 제기됐습니다. 총림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는 총무원사 2층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위원회 활동 경과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대면이나 현금 방식이 아닌 언택트 기부 서비스가 조계사에서 선보입니다. 조계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찰에 오기 힘든 불자들의 신행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신한은행과 아름다운 언택트 기부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계사 전용 기부 페이지를 종교계 최초로 신설하고 별도 앱이나 회원가입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오는 12일부터 기부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태조 이성계 의회에 창건된 서울 삼각산 흥천사는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에 의해 중수된 이후 조계종 사찰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는데요. 600년 왕실 원찰 흥천사는 2015년 어린이집 준공과 2018년 대방 해체 보수공사 회양에 이어 올해 전법회관 개관을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흥천사는 10년에 이르는 중창불사 기간 동안 효잔치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마음을 보듬으며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시 최초의 한옥 어린이집이 흥천사 경내에 들어섰습니다. 600년 왕실 사찰의 너른 부지를 지역의 미래 세대들에게 내어준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어린이집이 될 것 같습니다. 태조가 창건한 왕실 사찰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으며 흥선군에게 건립된 대방은 지난 2018년 11월 해체 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숭유역 불의 조선시대 민중불교를 상징하는 대방이 원형 그대로 다시 세워진 겁니다. 오늘 이 대방에 기둥이 세워짐으로써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꿈이 일어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불사에 앞서 금곡스님은 2011년 주지 부임 후 1년에 3-4번, 한 번에 2,000명의 어르신들을 초청하는 효잔치를 지속했습니다. 연간 수천만 원의 이웃돕기 성금과 장학금을 지역에 쾌척하고 24시간 사찰 개방과 무료 자판기 설치, 생수 나눔 등을 실천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행사를 갖는 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옛날부터 흥천사는 신도들뿐 아니라 노인네들을 잔치를 잘합니다. 올해 연면적 3,305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문을 연 전법회관은 도심 사찰 흥천사의 지역 친화적 중창불사의 정점입니다. 불자는 물론 집에서 제사를 모시기 힘든 현대인들을 위한 지장전과 지역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인 부카페, 청소년 전용 법당, 보육 공간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409제곱미터에 이르는 무량수전은 1,000명 이상의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 법회는 물론 다목적 문화공연장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제 사찰은 주민들을 잘 받들고 주민들과 함께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과 모든 것을 같이 개방도 되고 같이 사용도 되고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600년 왕실 원찰은 10여 년의 불사 끝에 지역의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시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퇴홍당 성철대종사의 열반 27주기 추모달해제가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추모달해제는 헌양과 헌다, 종사영반, 성철대종사 법어합송, 육성법어, 행장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저희들 문도와 신도들이 4일 4야 48,000배 참여법회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저희들도 큰 스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길을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달해제에는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과 주지 현흥 스님, 문도 대표 원택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과 5등 선원 조실 대원 스님, 동아사 회주 의현 스님 등 내외빈이 참석해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는 국내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인 연꽃마을이 새 법인 사옥을 마련하고 제도약을 다짐합니다. 연꽃마을 대표이사 원상 스님은 이선재 BBS 사장을 만나 오는 19일 오전 10시 용인 연꽃마을에서 법인 사옥 준공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선재 사장은 BBS와 같은 해 설립된 연꽃마을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우리 사회를 더욱 환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꽃마을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30주년 기념법회와 학술대회 등을 미루고 법인 사옥 준공식과 덕산공원 봉헌식 등을 간소하게 가질 예정입니다. 올해도 충북 청주에서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들의 선서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직지로 유명한 청주에서 이 같은 전시회가 열리는 건 불교계를 비롯해 문화계에도 의미가 적지 않은데요. BBS 청주불교방송이 주최한 2020 직지 선서화 대전을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해 일가, 강하지만 거칠지 않고 무심한 듯하지만 공허함이 없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석주 스님의 글입니다. 중국 선종의 시조 달마대사, 작은 표정 하나까지 담긴 달마도, 먹 하나로 달마대사의 작은 표정과 몸짓을 담아낸 속리산 달마선원 전 원장 범주 스님의 걸작들입니다. BBS 청주 불교방송이 마련한 2020 직지 선서화 대전이 28일 청주 예술의 전당 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나흘 동안 열린 전시회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 종정 월화 스님을 비롯해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석주 스님 등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들의 선서화가 공개됐습니다. 요즘 코로나19나 엄중한 시기에서도 국가적인 생활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선서를 조심스럽게 개최를 했습니다. 청주 시민이나 도민 혹은 전국의 각처에 계시는 국민들께서 가만히 마음의 답답함을 푸시고 높은 수행의 경지를 묵향으로 승화시킨 선승들의 선서화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작품에 깃든 예술적 메시지를 찾아봅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어와서 보게 됐는데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고 좀 평온해지는 그림이랑 작품들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선 같은 거나 색깔 같은 게 그냥 딱 그런 것만 봐도 마음이 편해져요. 특히 이번 전시회에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이 안내됐습니다. 관람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 방명록 작성 등을 통해 안전한 관람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BBS 청주 불교방송은 세심한 방역으로 올해 직지 선서화 대전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BBS 청주 불교방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서화 작품 전시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는 천태종 신촌 성룡사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연 등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룡사는 최근 코로나19 성룡사와 함께 이겨내요를 주제로 전통 장담극의 행사를 열어 2.4kg 고추장 300개를 서대문구청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룡사는 경내 대법당에서 2020 서울시민 희망음악회를 열어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했고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종정 도용 스님을 증명법사로 창립 5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산불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다음 달까지 산불 위험이 높은 등산로에 대해 입산을 통제하는 등 산불 예방 대책에 돌입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40건, 해마다 857헥타르의 소중한 산림 자원이 소실됐습니다.
증가 추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장 올 들어 11월 1일 현재까지 연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532건의 2,900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건조 일수가 많고 발생 위험과 피해 면적이 늘고 있는 늦가을입니다. 연중 11월과 12월 사이에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을 분석해보니 10건 가운데 4건이 입산자의 실화로 가장 많았습니다. 산불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날씨가 건조한 날이 많은 가을철에는 마른 낙엽까지 쌓여 있어서 작은 불씨가 산불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등산객 등 산행인구가 늘어나면서 부주의에 의한 산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산림청과 함께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예방 특별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산림과 가까운 소각행위는 단속하고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등산로는 입산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2만 명을 투입해 산중에서의 불법 야영이나 취사행위도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산행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산불 위험이 높은 등산로는 입산을 통제하고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의 야영이나 치사행위를 할 경우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산불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산사나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당부했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일 문화교류 행사인 한일 축제 한마당 2020인 서울이 오는 10일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16번째를 맞은 올해 행사 일부에선 한울림 예술단의 개막 공연이 진행되며 즐거운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2부 행사에선 우리나라 최초 민간 국악단인 라금 국악단이 즐거운 우리 국악의 세계를 선보입니다. 열흘 동안 펼쳐진 세계 최대 온라인 K컬처 페스티벌 K-콘택트 시즌2에 전 세계에서 440만 명에 이르는 K컬처 팬이 동참했습니다. CJ ENM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 동안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진행한 K-콘택트 시즌2에는 전 세계 440만 명의 K컬처 팬들이 함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창덕궁 후원에서 우리 전통음악을 즐길 수 있는 국립국악원과 함께하는 창덕궁 풍류 공연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창덕궁 연경당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온전히 음악과 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이크 등 전자음향 장치를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불교문화 축제로 꼽히는 2020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대세인 상황에서 불교계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짜내는데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6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